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험난했던 여행을 경험했으며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최고의 여행지를 발견했습니다. 대체 저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나고 자랐으며 현재는 전문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광고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 속에서 극심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꿈에 그리던 직장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에 짓눌려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인가? 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3년 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넓고 방문하고 싶은 곳이 많은데 이대로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후회하리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를 유랑하며 저의 경험을 SNS와 유튜브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그쳤지만 예상외로 많은 시청자들이 저의 여행기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덕분에 여행은 저의 직업이 되었고 현재까지 50개국이 넘는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저는 단 한 번도 중국을 여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와 광활한 영토, 풍부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어 언젠가는 꼭 방문하고 싶은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다른 이들의 여행 후기들이 제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일부 지인들은 그곳의 역사와 문화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극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장소의 위생 문제나 무질서한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경험담도 상당수였습니다. 질서의식이 부족해 새치기가 만연하다는 점, 공중화장실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 그리고 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등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여행 중 웬만한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하는 편이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중국 여행은 저의 우선순위 리스트에서 계속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메일로 매우 흥미로운 제안서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중국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여행사입니다. 모든 여행 경비를 지원해 드릴 터이니 중국을 여행하며 진솔한 리뷰를 남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혹시 사기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를 조사해보니 실제로 상당한 규모를 갖춘 곳이었고 이미 다수의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했던 이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권, 숙박, 식사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조건은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험해 볼 만한 기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무료로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었고 더욱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섣불리 편견을 가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고 마침내 중국으로의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모두 큰 걱정을 표했습니다. 중국에 혼자 가는 거니? 조심해야 해. 중국 음식도 주의하고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어. 그래도 한 번쯤 경험하는 건 좋겠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렴. 솔직히 저 역시 약간의 염려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선입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SNS에 드디어 중국으로 떠납니다. 어떤 여정이 펼쳐질까요?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와,
중국 여행기 기대돼요 라는 기대와 함께 제시카님,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힘들 수 있어요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을 안고 뉴욕 JFK 공항에서 베이징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응시하며 저는 과연 어떤 여행이 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13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마침내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웅장한 건축물과 광활한 활주로의 규모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규모 자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짐을 찾은 뒤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예기치 못한 강렬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냄새일까? 저는 그동안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냄새를 접해봤지만 이번 경험은 독특했습니다. 매캐한 스모그 냄새와 함께 어딘지 모를 지린내 같은 불쾌한 악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항 주변이라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하는 내내 그 냄새는 지속되었습니다. 설마 이것이 베이징의 공기일까? 창밖을 보니 뿌연 공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뉴욕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도 공기 오염이 심각할 때가 있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많았고 거리는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수선했습니다. 일단 숙소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마치자마자 저는 곧바로 첫 번째 목적지인 베이징의 상징적 명소, 자금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성으로 가는 도중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를 따라 걷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그 행동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지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지? 원래 이런 방식인 건가? 그때부터 저는 뭔가 불안한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당혹감을 숨기고 자금성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거리에서의 소변 행위는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자금성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는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광활한 황궁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웅장한 건축 양식과 붉은색 기둥들이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문객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명 관광지이니 사람이 많을 수는 있지만 이곳에서는 아예 줄을 서는 개념 자체가 부재했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서 끼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실수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가 몇 번이고 반복되자 저는 이것이 이들의 일상적인 문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줄을 서 있던 다른 방문객들조차 이러한 무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간신히 표를 구매하여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자금성 내부 역시 엄청나게 거대했지만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제대로 관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사진을 찍으려 할 때 가장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누군가 제 앞을 불쑥 가로막고 서거나 심지어 저를 밀치고 자신의 사진을 찍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관광을 마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배가 너무 고파 미리 검색해 두었던 유명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블로그나 여행 사이트에서 추천이 많았던 곳이라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 내부는 매우 혼잡했고 바닥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전 손님이 남긴 음식물과 사용한 물티슈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종업원들은 이를 정리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경험해보자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후 주변을 둘러보는데 한 손님이 먹던 뼈를 바닥에 아무렇지도 않게 휙 던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닥에는 해바라기 씨앗 껍질, 뼈 조각, 휴지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인가? 음식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마지막 기대를 걸었습니다. 중국 음식은 맛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첫 입을 먹고 나서 저는 그 기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음식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신료가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퀴퀴한 냄새가 식욕을 완전히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몇 조각을 먹다가 음식 위에 작은 벌레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먹을 수 없다. 결국 저는 음식을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너무 허기가 져서 편의점이라도 가볼까 망설였지만 거리의 비위생적인 상태를 보고는 그마저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고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가 길바닥에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속된 문화적 충격에 시달린 저는 호텔로 돌아가 샤워를 하며 이 여행을 계속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여행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여행이었기에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며칠은 더 견뎌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은 중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풍경이야말로 그 나라의 진정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가 넘쳤으며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위생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생선과 육류가 뜨거운 햇볕 아래에 아무런 가림막 없이 노출된 채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파리가 잔뜩 들끓고 있었습니다. 노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비위생적인 환경을 보고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친 후 저는 또 다른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또다시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먼저 타려고 몸을 밀치고 극심한 새치기를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간신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버스 내부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공기가 답답했고 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문이라도 열고 싶었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누군가가 버스 안에서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도를 넘은 행위인데 그날 저녁 저는 이 여행을 지속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할지 심각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불편한 숙소, 힘든 이동 과정, 문화적 차이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저 스스로를 기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행사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니 긍정적인 여행기로 포장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솔직하고 진실된 리뷰를 남기고 싶은 저의 내적 갈등 사이에 간극이 너무나 컸습니다. 결국 저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중단해야겠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이 여행을 마무리하자. 저는 여행사 측에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거짓된 리뷰를 남길 수 없습니다. 중국이 멋진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여행자로서 겪은 현실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여행사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더 이상 여행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복귀해야 할지 고민하던 저는 마지막으로 다른 대안적인 여행지를 물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괜찮은 여행지가 어디 있을까? SNS를 뒤지던 중 구독자들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시카님, 한국에 가보세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제시카님, 한국을 정말 추천합니다. K푸드도 훌륭하고 깨끗하며 흥미로운 곳이 많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저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여행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추천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된 김에 한국에 가보자. 저는 급하게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이곳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무질서하고 혼잡했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공항 내부는 조용하고 완벽하게 질서 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직원들 역시 극도로 친절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한 가지 사실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바로 공기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뿌연 스모그와 불쾌한 냄새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상쾌하고 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 공기가 정말 쾌적한데. 공항 철도를 이용하여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거리마다 분리수거함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도로를 주행했지만 경적을 시끄럽게 울리는 일도 없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첫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연 음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비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식당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었기에 이번에는 정말 맛있는 한 끼를 먹고 싶었습니다. 저는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한국식 바비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삼겹살을 직접 불판에 구워 먹는 방식이 신기했는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기본 반찬들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치, 나물, 장아찌 같은 반찬들이 계속 리필된다는 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한데.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자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환상적인 맛을 선사했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고소한 향, 그리고 함께 나온 쌈장과 마늘의 조화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에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던 터라 저는 정신없이 음식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런데 식당 직원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니 친절하게 상추와 소스를 더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서울 곳곳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단순히 현대적인 도시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돌아다녀 보니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는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 역시 웅장했지만 이곳은 정갈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관광객들이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관람하는 모습이 특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홍대거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 찬 활기찬 분위기,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버스킹 공연 음악, 그리고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이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켰습니다. 특히 저는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호떡을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지? 너무 맛있잖아. 겉은 바삭하고 속에는 달콤한 시럽이 가득 차 있어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버스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서로 먼저 타려고 몰려들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버스 내부 역시 청결했고 심지어 불쾌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버스에서는 땀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여 고통스러웠는데 한국의 버스는 매우 쾌적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통화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시청할 때조차 볼륨을 아주 작게 조절하더군요. 와, 이렇게 평온한 대중교통이라니 정말 편안하다. 며칠 동안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는 점차 한국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친절함이었습니다. 하루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문득 예전에 유튜브에서 보았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자리를 비우는 실험을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궁금증이 생겨 저도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잠깐 두고 가도 괜찮을까? 솔직히 뉴욕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그냥 두고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저에게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놀랍게도 휴대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여행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보고 싶은 곳이라는 강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영상으로 기록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해 왔지만 한국은 단연코 특별한 곳입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문화,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친절함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 여행을 포기하고 이곳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와본 적이 없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저는 이미 다시 이곳에 오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분명 다시 한국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국에서의 멋진 여정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깔고 치킨과 피자를 즐기는 가족들,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풍경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뉴욕에서도 센트럴파크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한강공원의 분위기는 또 달랐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넓고 청결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돗자리를 빌려 잔디밭에 앉아 한국 편의점에서 구매한 간식들을 꺼내놓고 강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저에게 말 그대로 신세계였습니다. 단순히 물이나 간단한 스낵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음식부터 다양한 디저트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최근 SNS에서 한국 디저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약과 꿀떡, 인절미 같은 한국 전통 디저트들을 구매했습니다. 약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해 보였지만 한입 베어 물자 예상보다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꿀이 스며든 촉촉한 식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꿀떡은 쫄깃한 찹쌀떡 속에 달콤한 꿀이 들어있어 씹을 때마다 단맛이 퍼져나갔습니다. 인절미는 고소한 콩가루가 듬뿍 묻어있어 담백하면서도 중독성이 강한 맛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 왜 이제야 먹어본 걸까? 사실 저는 단맛을 그리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디저트들은 단맛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풍미를 지니고 있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전통 디저트가 이렇게 맛있다는 사실에 한국인들이 왜 예부터 이런 음식들을 즐겨 먹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달콤한 디저트를 맛보며 한강을 바라보는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현대 도시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 문명이 조화롭게 융합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저녁 식사를 위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밤이니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고민할 필요 없이 치킨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로 벌써 몇 번이나 먹었지만 마지막 날에 먹지 않으면 아쉬움이 클 것 같았습니다. 배달 앱을 켜고 주문을 하면서 또 한 번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실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음식 배달을 시키면 기본 40, 50분은 기다려야 하고 배달비도 비쌌는데 한국에서는 20분 만에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배달비 역시 훨씬 저렴했습니다. 치킨 상자를 열자 따뜻한 기름 냄새가 진하게 퍼져나왔습니다. 바삭한 튀김옷 안에 촉촉하게 익은 살코기, 그리고 함께 제공된 치킨 무와 소스의 조합까지 완벽했습니다. 치킨을 한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놀랍다. 여행을 오기 전까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이 없었다면 어쩌면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경험 덕분에 한국이라는 보석 같은 나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경험을 SNS와 유튜브에 반드시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진솔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제 심정을 전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깨끗한 도시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와보니 한국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히 환경이 깨끗한 것을 넘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준수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공공장소에서도 타인을 신경 쓰는 문화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편리하며 사람들은 새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도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맛있는 음식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 한 번도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며 영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단순한 여행을 넘어 이런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저는 다시 한국에 올 것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후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깊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원래는 단순히 중국 여행을 대체하기 위해 잠시 들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간절히 다시 오고 싶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보통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의 잔상이 희미해지기 마련인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유튜브를 켜고 한국 여행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행자들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했고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 관련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한국에서 맛보았던 음식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삼겹살, 치킨, 호떡, 약과, 꿀떡, 그 맛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습니다. 특히 편의점 디저트 코너에서 이것저것 신중하게 골라 담던 순간이 계속해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 그렇게 다채로운 음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관련 검색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볼 만한 곳, 한국에서 한 달 살기,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서 저는 이미 다음 한국 여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하게 좋은 여행지를 넘어 정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말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좀 더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까지도 깊이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항공권 일정을 확인하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곧 다시 갈 거야. 그리고 이번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한국에서의 여행은 일단락되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탐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사연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